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해보려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 요 구멍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개가 있는 구멍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나사 구멍을.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집에서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를 스레드를 M20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옆에 있는 실린더의 치수가 사실은 20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 잡아주는 법을 두 가지를 간단하게 이제 보려고 샤프트 만드는 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걸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나머지 것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것들의 반복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보면 이 우리가 이미 캡처 디자인 히스토리 한 거랑 리지드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7004 베어링을 insert into current design으로 불러오고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 요거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디자인이 시작돼야 되니까 저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얘가 지금 아래쪽 베어링이면 이 외륜이 두꺼운 쪽이 위를 향해야 되니까 요걸 한번 돌려 볼게요.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봅시다.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얘를 잡고 컴포넌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M을 누르면 여기 무브 오브젝트 컴포넌트가 되는데 움직여 놓고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얼라인을 하는데 이거의 센터가 예를 들어 원점으로 오게 했다 하고 요 OK를 누른 다음에 다시 무브를 해서 이렇게 90도 돌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외륜의 두꺼운 부분이 위쪽을 향하는 거 그렇게 하고 캡처 디자인 히스토리를 해놓고 오리진은 다시 꺼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샤프트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어느 정도 뽑아져 나가야 되고 밑에는 적당한 길이가 있게. 그래서 다시 새 컴포넌트 만들기를 한 다음에 이 컴포넌트 이름은 샤프트라고 정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부분에서 한번 여기 밑에서 만들어도 되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스케치할 면을 요 면을 선택을 하면 그리고 이미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지워 버릴게요. 면을. 그 다음에 C를 눌러서 원을 그리는데 이 밑에 면은 저번에 우리가 몇으로 하기로 했냐면 데이터 시트 상으로는 26 그렇죠. 그리고 요게 밑으로 3mm 정도만 빠져나오게 2 눌러서 익스트루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또 스케치 평면으로 해서 스케치를 하기로 해놓고 P를 누른 다음에 저번에 말한 대로 내륜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베어링의 내륜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하고 OK.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높아심에 인스펙트를 통해서 요거를 사이즈를 쟀더니 다이아메터가 20이 나오네요. 베어링 스펙대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익스트루드해서 위로 올리는 거죠. 우리가 올리는 건데 그때 얼만큼 올렸었냐면 여기를 보시면 대략 사실 그때 이제 100을 올렸었는데 지금 제가 98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2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98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사실상 이렇게 했어요.
100만큼 올렸었던 거를, 아이고, 얘를 이제 100을 익스트루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은 총합이 114가 돼야 되니까 이게 몇이니? 100.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익스트루를 그대로 하고 보통 어떻게 쓰냐면 여기를 조인으로 했었어요.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된 상태로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은 자, 다시 98로 바꾸고 스레드가 나야 될 곳이 이제 16이에요. 길이가 총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이번에는 오퍼레이션을 뉴 바디로 놓고 할 거예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곳에서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뉴 바디가 되게 하는데 16 길이를 16을 할 거예요. 뉴 바디가 되게 되면 조인하고 다르게 어떻게 다르냐면 예전에는 조인을 하게 되면 밑에 거랑 위에 거랑 이제 하나의 어떤 바디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OK를 누르면 샤프트 란에 들어가서 보면 바디가 두 개입니다. 요게 있고 밑에 게 있고 위에 게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나눈 다음에 스레드를 여 위에다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연결된 한 바디상에서 스레드가 만들어졌더니 이 밑에 실린더에 그 직경을 변경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스레드를 하는데 여기 위에다만 할 거고 M20의 피치는 1mm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쁘게 올리면 모델대로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바디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디를 합할 수가 있어요. 콤바인. 그래서 콤바인을 하고 타겟 바디를 선택을 하고 뭐 툴 바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조인을 하고 여기 둘 다 언체크 해놓고 OK를 누르면 이제는 바디가 하나가 돼요. 이 두 개가.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직경이 20mm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전처럼 익스트루드 한 상태에서 이 부분만 앞에 부분만 스레드를 주려고 하게 돼도 뒤쪽이 한 19.884 이렇게 지저분한 치수로 변경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한다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위쪽으로 쭉쭉쭉쭉 뽑아져 나와야 되는데 15, 16, 5 자, 자 이제 이쪽 위에 다시 스케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애매한 치수인데요. 여기가 이제 인치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몇 인치냐면 8분의 5인치예요. 근데 인치를 이렇게 미리 치수 상황에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로 열고 5 나누기 8 8분의 5 곱하기 1 하고 in이라고 쓰면은 이게 자동으로 미리로 변해요. 15.875라는 치수로 변합니다. 그리고 얘를 익스트루드를 36만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도대체 이 모양을 그러면 어떻게 까낼 것이냐. 동그란 모양을 이렇게 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자, 처음 요 명령을 쓸 겁니다. 리볼브라는 명령을 쓸 건데 자, 요 리볼브라는 명령을 쓰기 전에 이제 여러분이 안 해봤던 건데
임시적으로 어떤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면이나 어떤 선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프로젝션을 해서 할 건데 그 리볼브라는 명령을 쓰기 위해서는 뭔가 이 잘라지는 면에 어떤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이 잘라지는 면을 지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컨스트럭트에 가서 엑시스 트루 실린더를 관통하는 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요 실린더의 바깥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가운데를 있는 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고 다시 프론트 뷰로 본 상태에서 컨스트럭트에서 이제는 뭘 만들 거냐면 앵글을 가진 플레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플레인의 앵글을 누르고 이 아까 방금 만들어준 이 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축에 0도로 되어 있는 평평한 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OK. 그래서 요 면을 보면 딱 이 면을 뭐라 그러지? 이 실린더를 관통을 하는 아까 우리가 말하는 평면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샤프트 쪽에 가보면 이 컨스트럭션에 이렇게 엑시스랑 플레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치수가 여기는 11이고 여기 두께는 5mm, 여기는 16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 여기다 그대로 옮겨 볼 건데 자, 일단 여기 스케치 면을 이제는 이 면에다 할 거예요. 방금 만든 이 레퍼런스 평면에다가 그래서 스케치하기를 선택을 하고 이 면을 선택을 합니다. 방금 만든 면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스케치를 하게 되면 이 사이면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리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케치 팔레트에서 슬라이스를 선택을 해요. 슬라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섹션 뷰랑 달리 얘는 뭐냐면 스케치 평면 위쪽 면을 다 날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케치하기 편하게. 다시 끄고 일단 우리가 요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P를 눌러서 프로젝션을 선택을 해서 요거를 이 실린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스케치 면이 방금 만든 이 컨스트럭션 플레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면에 지금 프로젝션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케치의 편리를 위해서 여기 잠깐 임시로 슬라이스를 키고 L 라인을 눌러서 자 제가 뭘 하는지 보세요.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이만큼 제가 뭐 아까 저기 우리 도면대로 나와 있는 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면을 보면 여기서 여기 5mm, 16mm, 여기 가운데는 11. 그래서 디멘전을 어떻게 정해 줄 거냐면 여기서 여기는 5mm, 여기서 여기는 16mm.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운데는 11의 반틈이니까 11 나누기 2, 5.5. 자, 그렇게 되면 저번 처음에 말했던 대로 이 지금 스케치는 디파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여기 왼쪽으로 솔리드로 넘어가면 이제 리볼브라는 명령을 쓸 건데 리볼브는 어떤 프로파일이 있어야 돼요. 프로파일은 갇힌 면입니다. 갇힌 면인데 스케치에서 이 부분이 보면 이 부분을 잡아서 제가 잘라 돌릴 건데 다시 라인 L을 누르고 여기 위아래를 연결을 해주면 이 부분이 이제 선택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잘라서 뭔가를 할 거예요. 잘 보시면 요 면을 선택할 수 있게 여기를 닫힌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깐 슬라이스를 꺼볼까요? 꺼보면 요 면인데 지금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슬라이스를 켜놓고 요 면을 선택을 할 수 있게 그 상태에서 솔리드에서 리볼브를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프로파일 어떤 면을 선택을 하라가 나와요. 그럼 이 면을 요거로 선택을 하고 축을 이 축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려서 오퍼레이션은 컷이에요. 잘라버리라는 거지. 근데 이제 360도인데 뭐 각도를 요만큼만 자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360도로 자를 거니까 자르면 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윗부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엑시스는 잠깐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이 밑에 부분, 그쵸? 이 밑에 부분을 만들고 다시 여기를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 보면 장호씨는 안 되는데, 어쨌든 다른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파일 면이 생길 거예요. 그걸 지워주고 다시 원 그리기 C를 누른 다음에 일부러 이렇게 크게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P를 눌러가지고 이거는 지금 P를 누를 필요가 없군요. 요게 지금 요건 뭐야, 샤프트만 만드는 거니까 여기를 그냥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치수인 50으로 정해주고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이쪽으로 뺄 건데, 얼마큼 뺄 거냐면 지금은 치수상으로는 47만큼 빼는 거예요. 자, 47만큼.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제 샤프트의 그 모양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요 구멍 4개를 어떻게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뚫었느냐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컨스트럭트 평면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래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여기에 뭔가 면이 있으면 그 면에서 밑으로 구멍을 뚫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구멍을 뚫을 건데, 그 전에 이제 여기 구멍부터 뚫어줘야겠네요. C 해서 얘는 16. 왜냐면 이 구멍이 얘랑 만나는 건데, 여기 위쪽에 있는 거 요거는 15.875라서 조금 넓게 16, 사장님들이 싫어하겠죠. 그리고 얘를 익스트루드로 해서 이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잘라줄 건데, 얼만큼 잘라줄 거냐면 36만큼 잘라줄 거예요. 마이너스 36.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평면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다시 프론트 뷰로 본 다음에 컨스트럭트에서 여기 잘 보면 평면 중에 탄젠트 플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접선, 접하다, 탄젠트. 그래서 요 탄젠트 플레인을 선택을 하고 요 면, 이거는 원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면 접선이라는 게 직선과 아니면 평면과 구나 아니면 원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잘 보면 여기도 이제 각도를 변할 수 있는데 딱 위에 평행한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이제는 스케치 평면을 지금 방금 만든 이 레퍼런스 평면, 컨스트럭트 평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할 거예요. 다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해서 요 방금 만든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프로젝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P, OK.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바와 같이 이 평면 위에 있는 게 이렇게 프로젝션 됐습니다. 평면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구멍을 뚫을 건데 여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보면 밑에서부터 22mm 정도 떨어진 거네요. 그래서 라인 L을 누르고 여기 미드 포인트 가운데에 오면 이렇게 삼각형이 생깁니다.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이때 여기에 또 수직 그것도 생겼죠. 그 컨스트렌트도, 요거의 길이를 22.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구멍을 몇 자리를 뚫을 거냐면, 실제로는 왜 이게 표기가 안 됐니? 여기 4분의 1인치짜리 탭을 만들 거예요. 나머지는 표기가 됐나? 아이고, 제가 표기를 안 했네. 이게 표기가 됐는데 얘네들이 다 어딜 간 거구나.
요거의 사이즈는 실제로는 1 나누기 4인치 4분의 1인치. 이 4분의 1인치 나사가 뭐를 하는 거냐면 보통 삼각대에 쓰이는 볼트가 4분의 1인치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우리가 이곳저곳 쓰임새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시 모델로 돌아오게 되면 원을 그릴 건데 원의 치수가 이제는 아까 가로 열고 인치로 표시해야 되니까 1 나누기 4 곱하기 1 in 4분의 1인치 6.35라는 치수가 나와요. 오케이. 잘 보십시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익스트루드 2를 누르고 얘를 제가 몇 가지 동작을 통해서 이 구멍을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익스트루드 통해서 여기 아래까지 대략 한 요 정도면은 전체를 관통을 하겠죠. 근데 여기 완전 밑에까지 관통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19 이 정도까지. 그래서 OK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구멍은 만들어졌는데 스레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레드에서 근데 여기는 인치 스레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표준을 바꿔줘야 돼요. 뭘 바꿔줘야 되냐면 여기를 ISO 메트릭 프로필에서 ANSI 유니파이드 스크루 트레드로 바꾸고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0.25인치 1 나누기 4 4분의 1 다시 20 UNC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델로 바꾸고 플랭스로 바꿔주면 짠 하면서 이렇게 스레드 면이 만들어지게 돼요. 4분의 1인치가.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거를 똑같이 4번을 반복을 해서 이면에도 하고 이면에도 하고 이면에도 해서 뚫을 것이냐?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퓨전에서는 무슨 기능이 있냐면 패턴 기능이 있는데 여기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서 솔리드에서 크리에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패턴에서 렉탱귤러 패턴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리드식의 패턴이고 서큘러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큘러 패턴이죠. 왜냐하면 이 원형 물체에다가 뭔가를 만들어낼 거니까. 근데 이제 이 패턴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만들기를 해봅시다. 패턴에 솔리드에서 패턴에서 서큘러 패턴으로 들어오고 자 패턴 타입을 할 건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지금 방금 타임라인을 보면 익스트루드를 해서 밑으로 내렸고 그 다음에 스레드를 만들었어요. 이 두 가지를 패턴을 시킬 거야. 면을 패턴을 시키거나 바디를 패턴을 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컴포넌트는 뭐 예를 들어 나사를 이곳저곳에 배치할 때 근데 저희는 피처스라고 해서 이 밑에 있는 이 기능들을 패턴으로 돌릴 거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이 옆면에도 구멍을 뚫고 스레드를 만들어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select 패턴 타입은 피처스로 하고 오브젝트를 익스트루드랑 스레드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축은 이 돌아가는 면을 선택을 하면 돼요. 짠 선택하면 3개가 생기죠. 근데 우리 4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퀀티티를 4개로 바꾸고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제일 부하가 적은 게 아이덴티컬인데 피처스로 할 때는 대부분 옵티마이즈로 할 때 패터닝이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다 생겼죠. 자, 요거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이 나머지 어디 보자. 이거 저기 홀더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패턴으로 해서 만드실 수 있죠. 뭐 요 볼트 요 부분도 너트도 패턴으로 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패턴 안 쓰셔도 되고 귀찮으시면. 근데 이제 방금 한 것 요거 같은 경우는 패턴을 쓰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서 보면 참 그리고 그것도 해야 되는구나. 드로잉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지금은 다 조립은 안 됐지만 드로잉을 만들려면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에서 이제 드로잉을 만들기를 하게 되는데 샤프트만 만들고 싶으면 샤프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크리에이트 드로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은 모든 파트가 한꺼번에 있는 상황에서 드로잉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로 가서 드로잉 만들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종이 사이즈 정하고 밀리미터 정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풀 어셈블리냐 아니면은 뭐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만 할 거냐. 근데 이제 풀 어셈블리를 해서 오케이를 하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거를 스케일을 뭐 이건 나중에 정해도 돼요. 사실 얹어 놓고 오케이.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베이스 뷰라는 겁니다. 베이스 뷰에서 베이스 뷰를 선택을 하고 여기 왼쪽 위로 가보면 프로젝티드 뷰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아랫면, 윗면, 옆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작에 필요한 치수를 적기 위한 프로젝션 뷰가 있는데 이제 실제 제가 지금 이렇게 왼쪽 아래로 나와 있는 어떤 퍼스펙티브 약간 이렇게 3D처럼 보이는 뷰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흰색 느낌이 아니라 사장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뭐 쉐이디드 뷰로 바꿔주게 되면 클로즈 하면 이렇게 오케이 되는 거고, 만약에 베이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뭐 1대1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다 커져요. 그리고 치수를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여기 디멘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15.88. 근데 이게 잘못된 치수죠. 왜냐면 이건 15.875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 정밀도 표시 정밀도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자 어딨니? 리니어 디멘전 프리시전을 세 자릿수까지 바꿔주게 되면 15.875로 표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섹션 뷰는 이렇게 우리 섹션 뷰를 만들 때를 이렇게 가운데를 선택을 하고 밑에를 선택을 해서 엔터를 치면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하게 되면 섹션 뷰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AA 섹션 비율은 1대2다. 그리고 이 섹션 뷰인 상태에서도 치수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섹션 뷰들이 필요한 게 이런 어떤 나사 스레드 같은 거 표기하기도 편하고 이 내부에 구멍을 얼마나 뚫어야 될지도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섹션 뷰를 선호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어떻게 하냐면 얘의 뷰를 투과도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투과도로 선택을 하게 되면 내부 투과되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저는 요게 더 헷갈려가지고 여기는 투과도로 두지 않고 바깥에서 보는 뷰로만 하고 내가 원하는 치수가 중요한 부분에 어떤 섹션 뷰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퓨전 360에서는 치수 지원을 안 해가지고 여기 리더라는 걸 선택을 해서 자기가 임의로 써줘야 됩니다. 뭐 M20 곱하기 1mm 피치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자세히 하는 걸로.